자, 이번 시간에는 E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대부분 책에서는 거의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따로 뽑아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숫자의 압박이 좀 심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접근하는가부터 관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지수 부분에요. 2의 n승으로 계속 값이 작아집니다. 쭉 작아지고 있죠. 이 값들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울프루암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했는데요. 3.16 얼마 이렇게 가고, 자, 4분의 1일 때 2.78 얼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분의 1일 때 쭉 이런 식으로 슝슝슝 내려가고 있죠. 자, 이걸 관찰해 보시면요. 특이한 사실을 찾아내실 수 있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4분의 1승의 소수 부분에 있는 값들 일부를 뽑아가지고 보시면요. 자, 2.78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3.35 그리고 15.47 0.74 0.366 1.815 0.09 0.447 그리고 0.225 0.11 뭐가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근사적으로 약 뭐 형태로 가게 되고 있느냐면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여기는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어들고 여기는 16분의 1, 12분의 1. 자, 지수 부분도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2분의 1씩 감소하고 있고 여기도 소수 부분이 2분의 1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즉 지수 부분이 2분의 1로 감소할 때 소수 부분도 뭐로 감소하고 있다? 2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오셔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태죠. 지수가 뭐로 감소할 때? 2분의 1 감소할 때 2분의 1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비율로 감소하고 있을 때 소수 부분의 값도 관찰해 보니까 2분의 1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서로 증가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은 뭘 알아낼 수 있느냐면 지수 부분과 지수하고 소수 부분이 무슨 관계에 있느냐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소수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일반 상수 K배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지수 이런 꼴로 변형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어떻게 쓸 거냐면 소수 부분에다가 곱하기 뭘 해가지고 지수분의 1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값을 찾아볼 거냐면 이 K값이 얼마가 되는지 자,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과정 2에서 이제 한번 상수값 K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각각 다 뭘 뺐느냐면 1을 뺐습니다. 그리고 지수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뒤에 지수의 역수를 곱해주니까 4, 8, 16 이런 식으로 곱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상수값이 진짜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가 확인해 봤는데요. 값이 클 때는 일정해 보이지 않는데요. 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계속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작아지면 어떤 값에 가까이 가게 되느냐면 나중에 관찰해보면 2.302 얼마라는 값에 가까이 가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새로운 결과를 하나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위 옆에 결과라고 적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소수 부분에다가 지수분의 1을 곱했더니 얼마라고 나왔다? 2.32분의 얼마로 궁극적으로 가더라. 지수가 뭐 할 때? 계속 작아지고 있을 때. 지수가 작아지면 소수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이 0에 가까이 가고 소수 부분이 0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2.302라는 값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는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2.302 곱하기 지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소수 부분을 우리가 임의 문자 t라고 표현해가지고 쓴다면요. 지수라는 값은 여기 2.302로 나눠주면 되니까 지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2.302분의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앞에 처음에 관찰했던 지수 부분에 있는 값을 뭐라고 쓰면 10에 2.302분의 t라고 쓰면 이 값은 1점 얼마로 갈 건데 거기다 소수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서로 근사되는 값 형태로 나온다는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해가지고요. 2라는 값을 찾게 되는데요. 양쪽에 t분의 1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에 2.302t에다가 전체 뭘 하느냐면 t분의 1승을 해주면 여기도 1 플러스 t에 t분의 1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 t는 서로 약분되어 버려서 뭐가 되느냐면 한쪽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0에 2.30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1승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쪽은 1 플러스 t에 t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수 부분과 지수 부분이 다 0으로 가까이 갈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두 개 다 0에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상수 값이죠. 근데 기존에 없던 상수인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게 되어서요. 얘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e라는 값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e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네이스피어를 기념해서 로그를 발견한 네이스피어를 기념해서 네이스피어 상수라고도 하고요. 오일러가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일러 상수라고도 사용하고 보통은 자연상수 또는 뭐 자연대수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편의상 자연상수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자연상수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값은 명쾌하지 못하죠.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계속하는 형태라서 값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값을 궁극적으로 찾아보면 이제 얼마쯤으로 나오게 되느냐면 이 값은 2.71 얼마에 해당하는 무리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뭘 찾았다? 2라는 값을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내었다. 10에 2.302분의 1이라는 값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라는 정의가요. 이후에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갈 때라고요? 0에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 나온 값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극한을 도입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리미트 t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0에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t에 t분의 1 이렇게 쓰겠죠. 이 값이 얼마다? 2라고 정의하고 얘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연상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값은 약 얼마쯤에 해당하다? 2.71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 값은 실제로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수라서 값이 무한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을 그냥 2라고 약속한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지수나 로그 미분할 때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 서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t, 이 값도 역시 뭘 뜻하느냐면 2로 나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두 개 다 이것 때문에 0으로 갈 때와 무한대 갈 때 서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모양을 보시면 이제 궁극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 두 개가 서로 무슨 모양이고 역수꼴이고 여기도 보시면 역수꼴이죠. 그리고 R은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이 2로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제 문제 풀 때는요. 어떤 식이 유용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유용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꼴 모양만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1 플러스 네모 모양에 여기는 뭐라고 나오더라? 네모분의 1 모양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고 얘는 당연히 뭐로 나오겠습니까? 무한대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가 서로 무슨 모양이고 역수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하나는 0으로 가고, 즉 1 플러스 0꼴의 무한대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값은 뭐가 되더라? 2라는 자연상수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로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저희가 한번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의 x분의 1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어떤 꼴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1 플러스 0꼴에 뭐라고 주어진 상태냐면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면 이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가 있기 때문에 역수꼴의 모양이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뭘 쓸 수 있느냐면 1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부분을 일단 강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2x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 이거에 2x분의 1 전체 뭐더라? 제곱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이 두 개가 서로 역수 모양을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답은 뭐로 나오게 된다? 2의 제곱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와서 2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더라?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꼴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역시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 두 개가 역수가 되도록 만들면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되더라? 이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역수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라서 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역시 계산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 역수가 있어야 되니까 x분의 1만 필요하죠.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식을 1 플러스 x에 뭐라고 쓴더라? x분의 1에 전체 3승 이렇게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값이 안에 있는 이게 어디로 가더라? 2로 가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몇 승이 되더라? 2의 3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고요. 1 플러스 x분의 1에 2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역시 꼴모양 보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극한 문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뭐 역수 모양이 되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되니까 x만 쓰고 곱하기 2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에 3x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2분의 x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이 관련된 문제로 풀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 지수 부분에 뭘 쓰겠다? 2분의 x를 쓰고 곱하기 3x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 이런 식으로 써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플러스 x분의 2에 2x 이거에 6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가더라? 2로 간다. 이런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다? 2의 6승 이게 우리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시면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적혀져 있죠. x가 1에 가까이 갈 때
1에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1-x 분의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식은 변형시켜야지 보이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냥 일단 꼴을 보시면요. 뭐가 되느냐면 분모는 1로 가고 있고 분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면 1 플러스 0꼴의 무한대 모양이고 얘 두 개가 뭐가 되면 역수가 되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2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모양을 이쪽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값 관련해서 극한값을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식을 분모 부분을 변형시켜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뭐라고 쓰느냐면 x-1 이렇게 변형시켜도 안의 값은 변화가 없죠. 얘의 값은 결국 x니까 1을 더하고 빼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실체가 보이죠. 얘가 x-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서로 뭐가 되죠? 역수 모양이죠. 역수 모양이 되고 있고 여기 1이 있고 그리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결국 뭐가 되었다?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